네. 안녕하십니까. 학고입니다. 자, 오늘도 학고의 대가리 깨는 한국사 소설, 계몽소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 편인데 3 편의 제목은 수구파의 승리, 그러나 그 대가는 망국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 일단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잠깐 복습을 해 보자면, 자, 2조 만렵에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조선의 이권 구도입니다. 이권 구도인데 고종, 민비 플러스 소수의 대신대 어 나머지 전부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갑신정변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갑신정변의 구도를 보면 이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선 말기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본 조선은 근친상간에 백성들은 순수하지만 모든 관리들이 나라의 이권을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정치 구도를 뒤집어 엎고자 개화파들이 있었고, 이 개화파들은 일본과 영국에 연결된 일련의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 가운데 사진은요, 한자로 돼 있죠. 대역부도 옥균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번 시간에 이 갑신정변 소개해 드렸죠. 자, 여기 있는 사람이 김옥균, 그러니까 맨 우측에 있는 사람이 김옥균인데, 이 김옥균의 목을 잘라다 놓은 겁니다. 근데 참 잔인하게도 이 김옥균이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하이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암살을 해서 그 시신을 인천 제물포로 들여온 다음에 거기서 시신의 목을 베고 서울 양화진에 이 김옥균의 목을 효수해 놓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많이 이제 한국사에서 안 가르치는데 정말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 고종과 민비 세력이 김옥균을 상해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조선으로 들여와서 목을 벤 사진인데 참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던 나라였습니다. 이랬던 나라였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진 한 장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뭐가 정리가 되냐? 그러니까 수구파가 이긴 거예요. 음? 이조의 수구파가. 결국 이는 뭐다? 이조의 수구파가 이겼다. 근데 참 음 애석하게도 참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에 아관파천을 하잖아요, 아관파천을. 자, 근데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저번 시간에 보여 드렸지만 대영제국 사진,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 대영제국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조선까지 들어와서, 자, 이거를 그림판으로 볼까요? 그림판으로 보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대영제국 사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 전체, 그러니까 전 지구적 이권을 음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돼. 야 해. 그죠? 근데 이 일본까지는 동아시아 파트너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 조선에서
와리가리를 친다? 영국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러일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김옥균의 스승이 사카모토 료마라고 했고, 자, 김옥균의 스승이 사카모토 료마라고 했고, 일본 개화파는 다시 영국의 지원을 등에 업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랬던 구도였는데,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자꾸 한국 입장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영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이라고. 이 후발주자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만약에 조선이 러시아 편에 붙는다? 러시아 편에 붙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인 중국을, 혹은 중국에서 진출을 하고 이 중국으로 진출해서 얻어들인 수익이 다시 러시아로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커진 러시아가 이 영국의 이권을 침탈할 것 아니겠어요? 영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조선의 부산항이나 인천항, 즉 부동항을, 조선의 부동항을 러시아가 확보하게 되면 전 지구적 이권을 침해받는 거란 말이야. 이런 의미였어요. 이런 의미.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국이 조선을 같이 가는 파트너로 삼으려고 했지요. 자, 거지같이 사는 나라 조선을 영국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의도를 어떻게 아느냐? 자, 거문도 사건. 거지같이 사는 나라 조선을 영국이 신사적으로 대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후원해주는 일본을 통해서 조선 자체에서 개화를 추진하려고 했어.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가려고 했단 말이야. 이게 이 다른 말로 뭐겠어요? 야, 조선한테 말하는 거. 영국이 조선한테 말하는 거. 야, 조선아. 지금 우리는 응? 자, 영국의 신사적 접근이 조선한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조선아.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 이권을 보호하고 수호하고 있어. 네가 알아서 개화를 하면 우리가 니들 산업화에 필요한 지원, 즉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다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잉?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저 조선 놈들이 말귀를 알아먹으면, 이 말귀를 알아먹으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근데 만일 조선이 말귀를 못 알아먹고 러시아 쪽, 그러니까 대륙 세력 쪽에 붙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나왔지. 답은 나왔어요. 일본에 붙이는 거죠. 혹은 러시아가 최소한 조선을 못 먹게끔 해야 전 지구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이권을 수호할 수 있어. 이게 영국의 입장이 되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 오늘은 이제 뭘 보여 드릴 거냐. 자, 요 논문인데요. 자, 러일 전쟁 이전의 이토 히로부미의 조선 인식과 정책이라는 논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중간부터 읽어 볼게요. 자, 어 결국에 그 당시에 일본 내부에서는 내치 우선을 주장하며 음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토는 당시 일본의 최우선 과제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고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자, 어딨냐. 어 자, 여기 나오잖아요. 거인 러시아를 쓰러뜨리고 빚더미에 앉은 일본이에요. 빚더미에 앉은 일본. 보이시나요? 경제력은 3 배, 군사력은 6 배가 낮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경제력에선 3 배가 강했고 군사력에선 일본보다 6 배나 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를 이겼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이 전쟁에 이 전쟁에 일본군은 몇 명이에요? 정규군 18만 명에 예비군 85만 명을 더해야 됐다. 더해야 됐다. 그 당시에 일본은 국내 총생산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 살았던 거예요, 러시아에 비해서. 근데 이겨 버렸네? 어? 그런데 일본이 이겼어. 러시아가 군사력에선 6 배나 강하고 경제력에서는 3 배나 강한데,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영국의 자금력이죠. 이걸 등에 업었던 거예요, 일본은. 근데 이 멍청한 이 고종은 음 내부 정치 투쟁에서는 소위 김옥균을 이렇게 모가지를 베다가 시신을 효수해 놓고 이제 개와 짓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말해요. 아니, 고종도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정말 진짜 어 대가리는 못 박을 때나 써야 하는 일부 인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과 똑같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똑같은 나라. 수령이 진짜 인민들을 잘 살게 해 주면 그 뒤는 다 답은 나왔지. 응? 그 당시 바로 옆 나라 일본 명치천왕도 결국 어떻게 됐나. 답 나오잖아요. 청나라 황제도 깨지는 판에. 황제도 깨져. 어? 그러니까 고종은 한양, 그러니까 자기 그 경복궁, 응? 덕수궁 딱 고 근처만 그냥 동물원 차리듯이 서양 문물을 전시해 놓는 수준에서 그쳐야만 했어요. 그게 대한제국이야. 대한제국 헌법 1 조가 뭐예요? 만세 불변할 어 전제 정치인이라. 이게 수령이잖아요, 수령. 이런 나라에서 무슨 개화예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고, 자, 또 이제 저번 시간에 보여 드렸죠. 황실재정을 마음대로 썼다. 마음대로. 그래서 연표를 정리해 보면, 자, 거문도 사건이 자, 언제 있었냐? 자, 연표를 정리해 보자면 1885년 어 거문도 사건. 자, 그리고 이 갑신정변이, 자 보세요. 1884년 갑신정변. 1885년 거문도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조선이 살짝 그 일본에 의해서 개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지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 의미가 뭐야? 영국 입장에서 자 여러분이 이 전 지구의 이권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요 한번 이 행태를 왜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뭐겠어요? 처음에는 조선 자력으로 개화를 시키자. 일본을 통해서. 왜? 하도 저 조선 것들은 서양하고 교류해 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하면 그나마 반감이 덜할 거야. 일본도 야 조선인 후손인 이등방문을 보내자. 그러니까 조선의 부드러운 산업화를 진심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자, 근데 이게 갑신정변이 결국에 실패하고 고종 맘대로 더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나라가 됐어. 자, 그러니까 1년 뒤 이제 슬슬 조선이 뚫리면 안 되니까 응? 거문도를 점령했지.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인들에게 잘 해줬어. 실제로 거문도 주민들에게 무지무지 잘해줍니다. 왜? 무엇을 위한 호석이었을까? 만학의 근원, 영국이 아프리카, 인도, 방글라데시, 오늘날에서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특혜 중의 특혜죠. 왜 그랬을까요? 왜긴 왜야. 왜긴 왜야. 그래도 후일 조선이 개화를 할지 모르니 그때를 위해 반감을 사지 말아야 해가 작동했던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조선 스스로 개화를 선택할 국제적인 운신의 여지가 있었어.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웬걸 나중에 아관파천을 해버리잖아요. 아관파천이 몇 년도야? 아관파천 1896년이구만. 근데 아관파천을 1896년에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도 봐줄 수가 없어. 왜? 전 지구적 이권이 이제 침탈, 무너질 뚝이 무너지기 직전에 왔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왜? 여기 조선을 틀어막지 않으면, 즉 어디야? 여기 조선을 틀어막지 않으면 이 호수가 다 깨지는데 이 호수가 자 이제 한국사 구한 말 때 일어났던 역사가 눈에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실제로 아까 논문에서 보여드렸듯 일본은 재정적으로 식민지를 운영할 여유가 없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진심이었단 말이죠. 조선이 자력으로 개화해주면 진심 땡큐인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요게 뭐냐? 그래서 이때에 조선이 아관파천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냐? 바로 영일동맹을 맺고요.
바로 이제 대놓고 일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어? 지금 이 흐름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 구도가 제일 땡큐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참 이거를 한국사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멍청한 어 맨날 연표나 외우고 이게 왜 어떻게 일어난 건지 이권 수호. 모든 역사적 사건은 이권, 자본의 수호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흐름, 하나의 흐름으로 꿰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한국사에서는 안 가르쳐. 이게 지금 역사 교육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럼 궁금할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러면 식민지에서 영국이 땡긴 금액은 과연 얼마 정도인가? 어?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어? 추정해 볼 수 있다면 음? 조선을 기꺼이 식민지로 삼을 만큼 대단한 금액이었나? 네. 결론은 뭐냐? 대단한 금액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음음. 이거는 어 어디 어디가 있냐.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지금 어떤 자료냐면 에 자, 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인데요. 자, 1930 년대 대공황 시기의 국제 질서의 변화입니다. 자, 1930 년대면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이잖아요. 끝난 다음인데 자, 이때를 보시면 자, 요 논문에서 따온 겁니다. 이 논문을 참고해 보면 이 19 세기 나오죠. 그리고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요 그래프인데 자, 요 표예요. 요 표를 보시면 자, 뭐가 나와 있냐.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간 채권의 기준이잖아요. 11조 9천억 달러예요. 지금 이제 한화 기준으로는 1경 2천조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이건 단순 계산을 한 거고요. 자, 한번 보시죠. 영국은 6,400억 달러.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식민지에서 거둔 금액이 결국 미국으로 이동하잖아요.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근데 이 금액을 제가 이거 어 지금 이 출처를 삼은 논문 그러니까 요 논문 지금 킨들버거라는 분이 1986 년에 쓴 논문을 제가 원문을 못 봤는데 지금 단위가 10억 달러예요. 10억 달러인데 자, 이거를 그때가 1986 년도 기준으로의 금액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의 금액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의 가격 그때 당시의 액수가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는 얼마냐? 지금으론 얼마일까요? 네. 바로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 1경 2천조 곱하기 500 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에 각국으로부터 채권으로 땡긴 금액이 얼마다? 얼마다? 약 600 경이었다. 어? 약. 약 600 경원이다. 600 경원이에요. 600 경원. 근데 영국에서 지금 이동한 금액이 영국에서
뭐 4,700 조라니까. 그러니까 대략 이렇다는 거죠. 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금을 기준으로 환산을 한 금액이에요, 인플레이션 다 고려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986 년도에 계산한 금액이 그 현지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 논문 쓸 때를 기준한 금액이라면 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땡겼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각국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전 세계로부터 참고로 대한민국의 지금 1년 예산이 600한 30조 정도 되나요? 어 대략 600조 원이라고 치면 대한민국의 얼마야? 6천 조. 6천 조. 어 1만 년 예산이에요. 1만 년 예산. 어 물론, 물론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대략.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 600 경에 이르는 이권을 수호해야 하는 거예요. 플러스 식민지에 살고 있는 영국 질서하의 식민들의 목숨값은 계산이 안 된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경국가 일본이 단숨에 산업화된 이유가 납득되시나요? 어? 이것을 어? 조선도 업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응? 멍청하게도 기류 파악을 못하고 중립 외교 드립을 치면서 러시아한테 붙었단 말이지. 응? 영국 입장에서 그 결과는 그래서 조선이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 참 저거죠. 아마 이런 사실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건데, 그러니까 패권은 그런 것이다.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왜 우리가 강대국, 현재는 미국이죠. 미국과 친구가 되어야 하는가. 참 진짜. 참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이미지를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그러니까 맨 우측부터 김옥균, 서재필인데요. 이 서재필의 제자가 누구냐? 이 갑신정변을 같이 일으켰던 네, 그 서재필의 제자가 바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네, 우남 이승만 박사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갑신정변은 실패했지만 그때에 뿌려진 대화의 씨앗이 40년 뒤에 꽃을 피게 됩니다.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